네, 안녕하세요. 요새 들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찍어서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니까 목이 많이 맛이 간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절기고 이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방금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유튜브 구독자분이 215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다 매번 다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 정도 계시는 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전 유튜브 계정을 폐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영상을 처음 찍을 때 저에 대한 소개를 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2025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 저의 소개와 아무래도 수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유튜브를 시청을 하지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느닷없이 나와서 뭐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랍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미술 얘기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모든 수업을 이수를 한 상태고 아직 졸업장을 받진 않았지만 이제 곧 받게 될 것 같아요. 행정상으로 제가 이제 영어 성적을 최종적으로 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영어 성적을 내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그걸 못 내서 이제 이번에 내면은 아마 내년 겨울 초에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졸업식은 딱히 갈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행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완전 신진 작가고, 그리고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 개인전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페인팅을 합니다.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페인터로서, 그러니까 화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촌에 위치한 이목화랑에서 개인전을 2025년 11월 8일까지 합니다. 10월 16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개인전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로 굉장히 바빠서 제가 오픈하자마자 홍보?
개인전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재학을 하면서도 미술학원에서 혹은 학생들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미술 수업을 해왔고요. 원래 전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디자인과. 그 이전에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 2년 다니고 자퇴했어요. 자퇴 신청서를 직접 낸 건 아니고 제가 2년을 다니고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가서 재적 처리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1, 2년간 방황을 하다가 일하면서 다시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입학을 하게 되어서 28살에 좀 늦은 나이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다 수업을 이수를 하고 마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종 조형예술과 입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첫 스텝을 밟고자 하는 그런 예비 작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도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미술 학원을 포함해서 과외까지 다 포함하면 미술 교육에, 물론 사설 교육기관에 있었지만 미술 교육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고,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빼도 1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합격생들도 있었겠죠. 불합격생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 중에 한예종 조형예술과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여전히 저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제 개인전 오프닝 때도 왔었고요, 그 친구가. 그러고 타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어서 또 여전히 가끔 이제 안부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면서 교류하고 있고, 또 이제 개원예대나 여러 학교 등등 저와 함께 수업을 해서 간 학생들과 작업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의 이력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지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미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상황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한 2, 3년 정도 된 아주 베이비 작가죠. 신진 작가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림을 그린 거로 따지자면 사실 10년도 더 됐겠죠. 제가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미술대학을 나오셨고 미술 교육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미술, 그러니까 그리기 차원의 활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경력으로만 따지면 더 길겠죠. 2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건데, 물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 것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실수와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처음 미술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가 좋아서였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만화를 좋아했죠.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따라 그리고 이러면서 그리기를 즐겨왔었고, 그 와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정규 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미술대학을 가겠다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때 학과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미술의 길을 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공부 조금 더 해서 내신 관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수능 잘 봐서 인문대학에 가서 그냥 돈을 벌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부모님은. 근데 이제 제가 미술대학을 가고 싶다, 미술을 하고 싶다 라고 고집을 했고,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조건을 내거셨는데, 미술대학에 가고 싶으면은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해라 라고 저한테 당시 어린 저로서는 조금 크나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던져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싫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진 않았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았고, 교우 관계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술을 하려면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구나 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이제 약간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당시 중학생 때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사춘기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슬슬 생길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여학생도 있었고, 친구들도 재밌게 같이 노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미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때 만약 그러한 것들을 쥐려고 했다면 제가 지금 미술을 하지 못했겠죠. 10대의 어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을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자퇴를 하고 중1 2학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하기로 결심하고 제대로 미술과 공부를 해서 미술대학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미술을 해라. 다만 학교를 다니지 말고 공부는 스스로 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은 엄마 아빠한테 배워라. 그렇게 해서 저는 미술을 부모님한테 배웠고,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이제 공부는, 모든 학과 공부는 거의 독학을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저는 그게 미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1, 13살이죠. 중1 2학기 때 학교를 1학기만 마치고 관두고 나와서 14살 중2의 나이에 중학교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14살의 나이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수능을 치룰 수 있었죠. 그래서 1년 안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끝내고 수능까지 스트레이트로 치렀습니다. 14살에.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검정고시 성적도 평균이 80점대 중반이었어요. 뭐 높은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과를 마치고 수능까지 쳐서, 당시 14살의 나이 때 수능 성적이 영어가 아마 제가 그때 95점을 받아서 2등급이었을 거예요. 2등급 꼭대기 점수.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6등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아마 반타작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봤어요. 탐구 영역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검정고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탐구 영역은 아마 6, 7등급 받았을 거예요. 6, 7등급.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서 뭐 몇 개 맞췄어요. 당연히 그 해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죠. 성적이. 물론 이제 성적에 맞춘다면 어디든지 진학이야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홍대 디자인과를 진학을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택도 없었죠. 점수가. 그리고 그 다음 해, 그 다다음 해 쭉쭉쭉 계속 수능을 보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당시에 첫 수능이 그렇게 나오고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막 그런 걸 끝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상위권 대학에, 당연히 상위권 수준이 아니라 가장, 한국미술대학에서 가장 뭐 좋다고 할 수 있는 뭐 서울대 내지 홍대에 진학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었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7살 때 애초에 그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시 시험을 치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시로 가야 됐었고, 수능 점수와 실기 점수로. 그래서 가나다군을 쓰는데 각각 가군, 나군, 다군의 가장 높은 학교만 쓰고 다른 학교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다 떨어졌어요. 15살 때, 16살 때도 안 됐죠. 그리고 이제 17살 때, 제가 고1의 나이 때
대학을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군의 건국대학교라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를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서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합격을 하고, 저는 사실 합격자 발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격자 발표로 확인을 하고 등록은 하자, 일단 대학 등록은 하고 재수를 하든 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살의 나이에 1학년이었죠. 그래서 OT를 갔는데 OT 가서 술도 못 마셨어요. 제가 미성년자라. 다른 저와 동기였던 형 누나들은 다 술을 마셨고,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OT 가가지고 저보고 여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박스 같은 걸로 막 이상한 치마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여장해서 막 무슨 스테이지 같은 무대에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아직도 생각해도 끔찍하고 그거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는 건국대학교 한 그때 입학하고 한 3, 4주 정도 다녔나요? 다니고 나서 이제 중도 휴학을 해버리고 바로 또 재수를 했죠. 실패했고요. 아마 19살, 18살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해에 재수하면서 19살 때 홍대 디자인과 실기를 쳤는데, 그때 제가 수능이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사탐이 뭐 3등급인가? 그래서 아마 평균 3등급 정도였을 건데, 그때 홍대 디자인과 실기를 보러 갔고, 홍대 디자인과 들어가긴 턱없이 부족한 점수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실기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제 무대뽀로 지원을 해서 실기를 보러 가 정시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 해였나 전전 해였나가 홍대에서 실기 비리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 비리를 이제 때문에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이제 학원 원장을 초청을 해서 실기 점수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잠깐 실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이었고, 마침 또 저희 아버지가 추첨이 돼서 본인의 모교인 학교에 가서 아들내미가 시험 친 실기 평가가 진행되는 걸 직접 목도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제 그림 앞에 서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평가하는 방식이 노란 포스트잇을 들고 교수님들이 그 노란 포스트잇을 그림에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노란 포스트잇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진학을 할 수 없는 실기 점수인 것이고, 하나 붙어 있어도 정말 성적이 높아야 진학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그때 실기 점수로 노란 포스트잇이 하나도 안 붙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기 점수로는 아마 최고점을 받았을 것이다, 뭐 그랬는데, 성적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긴 입시 생활을 청산하고 그냥 원래 진학했던 학교를 다니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그때가
2가 아니죠. 제가 10학번이었는데 2학번 친구들이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이면 제가 18살 2년 빨리 들어갔으니까 첫 대학인 건국대학교 학번이 10학번이었는데 그때 시험 치고 뭐 안 돼서 2학번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즐거웠고 대학 생활이,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1년 다니고 나서 이제 군대 다녀오고 2, 3학년을 이어서 다니는 와중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안 나가게 되었고, 당시 학교에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도 다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가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알바도 하고 뭐 고깃집에서도 알바하고 약간 앵벌이 비슷한 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기사, 여름에 에어컨 기사 분 따라다니면서 보조 기사로 일했었는데 정말 죽음이거든요. 그게 여름에 하면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초밥집에서도 일했었고, 뭐 생선을 직접 죽여보기도 했어요. 회를 뜨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와중에 미술학원 일도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아주 긴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이제 미술학원에서 전임 강사를 하던 와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거 치게 된 것도 저는 그 학교의 존재를 몰랐지만, 왜냐면 전 디자인 입시를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장기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순수 미술 전공을 하셨고 그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저한테 이제 지원을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당시에 저는 또 서울대 서양학과를 진학을 하고자 했는데 바보같이 또 수능 신청 때 수학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서울대 서양학과는 애초에 시험조차 볼 수 없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어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긴 역사를 저는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작가로서 어떤 창작자로서 뭔가를 일궈내보겠다, 나는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고 뭐 위대한 미술가가 될 것이고 좋은 미술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고, 조형예술과에 입학을 할 무렵 정도부터 작가로서 내가 작업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창작자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늦었죠. 다른 학생분들에 비해서 출발도 늦었고, 대학 진학은 정말 빨랐지만 이 길까지 들어서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줄곧 혼자였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녔던 그나마의 대학이었던 곳에서도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저는 28살까지 거의
친구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외로웠고, 그다음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성격도 조금씩 이제 내성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약간 자기 방어적으로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뭐 서러운 일도 많이 겪고, 제가 아무래도 미술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학력 가지고 차별받는 일이 왕왕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많이 울었었고, 억울하고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또 이제 좋은 학교, 소위 네임밸류라 그러죠. 그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미술을 학원계에서 근무를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거, 학력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직종이다 보니까, 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는 직종이고, 특히 입시학원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학교에 대해서 자꾸 발목이 잡히는 그 느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런 거를 겪는 게 너무나 싫었고, 그 다음에 장시간에 28살에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들어오기 전에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대학교라는 학교 시험에서도 몇 번 낙방을 했었기 때문에 2호선에서 서울대학교, 이렇게 서울대역만 지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매번.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왜 나는 이 학교로 올 수 없을까? 왜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 그리고 저기 다니는 학생들은 나랑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일까? 내가 저 학교에 조금이라도 빨리 진학을 해서 입시 혹은 대학에 목매는 기간을 청산했다면 지금 인생이 더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좌절했고, 그 다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제 학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8살이라는 나이를 먹고서도 또 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게 됐죠. 물론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졸업을 앞둔 상황에 놓였지만, 물론 제가 막말로 제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자 했을 때 목표로 삼았던 홍익대학교 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학과, 순수미술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부터 치르게 되었던 서울대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저의 목표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실패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제2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차선책? 그렇다고 한예종이라는 학교가 뭐 별로고 뭐 이제 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입장은 그랬어요. 저는 한예종이라는 학교의 존재를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28살에 제가 당시에 어떤 디자인 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한 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수생, 그 다음에 삼수생을 포함해서 하나의 반을 맡아서 입시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저도 입시 시험을 봤어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었죠. 원장 선생님이랑 쇼부를 봐서 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고자 하니 입학 시험 날은 양해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시험 날만 이제 수업을 빼고 가서 시험을 봐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학원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어쨌든 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제 학교로 들어간 건데, 그 상황도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한예종이라는 학교로 들어가서 1학년을 다니면서 나는 미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창의력도 없는 것 같고, 작가로서의 역량도 부족한 것 같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매주 과제나 작업을 딱딱 해오는데 저는 그걸 만들어가지 못할 때 또 좌절감을 느꼈죠. 그래서 학교를 막 그냥 안 나가고,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1학년 선생님한테 제가 나는 미술가로서의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는 거를 한 20대 중반부터 되게 즐겨서 봐왔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한예종 연극원에 있는 서사창작과로 전과를 하겠다 라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되게 심플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서사창작과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나는 조형예술과 학생인데 전과를 희망합니다. 나 글 쓰는 게 좋고 책이 좋아요. 미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서사창작과에서 한예종 서사창작과에서 저한테 희곡 3편을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빼고는 희곡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능 공부할 때 뭐 조금 본 거랑. 그래서 바로 포기를 했죠. 나는 내가 서사창작과로 전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또 거쳐왔던 여러 가지 차원의 훈련과 지식 습득과 이런 걸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막막하고 아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미술을, 지금까지 해왔던 미술을 다 때려서 던져버릴 정도로 글쓰기를 좋아하고 하냐? 글로 정말 창작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일단은 나중에 결정하자. 일단은 한번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자. 그 이전에 날렸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1학년 2학기 수업을 제대로는 아니고 대충 다녔어요. 출석은 뭐 최소한만 빠지면서, 그래서 뭐 성적을 그렇게 잘 받진 못했죠. 그래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거 해보니까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한번 장학금은 받아봐야겠다. 나도 한번 높은 성적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다녀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장학금 받고 나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점수에 목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제 빠지고 싶으면 조금 빠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빵꾸는 절대 안 날 정도로 하면서 학교를 요령껏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2학년 한 2학기 정도부터 내가 내 작업을 하고 싶다. 페인터로서, 그러니까 화가로서 나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정체성이 점점점 더 커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학교에서의 친구들이죠. 같이 작업하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뭐 교류를 하고 지내고 있고, 그 와중에 뭐 다른 곳에 소속된 친구를 알게 되기도 하고, 뭐 서로의 인맥으로 연이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지금 상황에 이렇고, 졸업을 할 무렵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개인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갤러리를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개인전을 졸업을 함과 동시에 운이 좋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개인전이 지금 개인전이고요.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이 전반적으로 크게 설명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아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봐도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된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은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길로 지금 나이에 이제 들어서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을 모색할 것 같지는 않고요. 미술가이자 작가로서 혹은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쭉 작업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러한 유튜브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까지 이른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할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찍는 이 사람은, 이 강민성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스스로 얘기하면서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차원이에요. 저도 이 영상을 찍어두면 가끔 제가 찍어뒀던 영상을 저도 다시 많이 봐요, 모니터링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반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겠느냐마는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라는 학교를 졸업을 한 마당에 앞으로 내 작업을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한 무대가 한국이라는 무대가 맞는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조금 더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른 문화를 겪어가면서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은 나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늦은 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학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는 와중이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시 기회나 작업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전시를 몇 차례 더 하고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2026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입시 강의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프라인으로는. 왜냐면 그 이후엔 제가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서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제가 계속 수강생 모집을 하면서 수업을 지속을 할 생각이지만, 오프라인은 2026년 이후 2027년부터는 모르겠다. 확정적이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미술가로서, 화가로서 어떠한 좋은 작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애를 썼던 하나의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이제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갖고 있는 작업의 진정성을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살짝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당시 저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첫 반응은 내가 정말 그랬는가, 내가 정말 작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작가로서 내 작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진정성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그러한 태도를 아직 갖추지 못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의 지난 과거와 제가 해왔던 작업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는 판단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작업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난 진심이다, 진정성 있게 작업을 현재 대하지는 못해도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는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작업 계속 할 거냐, 계속 미술가로서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술가가,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열악합니다. 돈을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하게 돈을 받으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작품을 한다고 인정을 해주지도 않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직 예술에 대한, 특히 미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술가들, 작업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원금이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작가도 작업도 작업이지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집의 형편이 좋은 경우는 그 어려움이 조금 덜 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금수저냐 흙수저냐는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와보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각자 미술가로서 모든 미술가들이 힘들지만 각자의 상황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들 모두, 미술가들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런 것들이 좋지 않냐, 열악한 상황이냐 라고 했을 때 열악하다 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다 마다하고 고생길로 가려고 결심을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료비며 작업실이며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될 상황으로 저 스스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논리적으로만 따지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쓰던 작업실이 있고, 그리고 공간도 있고, 부모님이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힘든 그런 정도까지도 아닌데 굳이 혼자 나가가지고 생고생하면서 돈도 벌어가면서 자기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공부도 하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체력도 만만치 않게 딸릴 것이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나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저 스스로 조금 더 내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치열하게 생존의 차원에서 작업을 대한다면 더 치열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구렁텅이로 내몰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수업도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저의 생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작업이 지속되냐 지속되지 않냐의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정말 막말로 막노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몸을 갈아가면서. 근데 이 선택이 뭐 맞는 선택이다,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곧 이 추워지는 날씨에 새로이 공간을 구해서 제 세상 밖으로 또다시 굴러 떨어져서 나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학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뭐 문제겠죠.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작가로서의 활동을 지켜낼 수 있게 애를 써볼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로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얘기했습니다만 마치기로 하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궤적이나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의 영상을 빌어서 유용하리라 생각이 드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